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강이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으나 막상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준비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품고 있었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재무장에 동의했던 일본인들마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의 증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자위대원 부족의 상황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쿨리의 자포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방위력 증강 가기 결정을 며칠 앞둔 12월 초 비슷한 시기에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의 남녀 11명이 사이타마 현해 항공자위대 이루마 기지를 견학했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대 입대를 희망하거나 이미 입대가 결정된 이들은 기지 견학에 참가해 활주로와 경납고를 안내받고 자위관의 설명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해당 멤버들 중 한 명인 이시다 아사토 청년을 인터뷰한 결과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재해나 미사일 방어, 중국의 동향 등을 계기로 국방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전투기 조종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스스로도 두렵고 불안하지만 어떻게든 국방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매체는 자위대에 들어가 일본 방위에 공헌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견학 참가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으나 일본 전체를 둘러보면 이들과 같은 존재는 많지 않다고 한탄했는데요. 쿨리의 자포는 예를 들어 최근까지도 중국이 급속히 군사력을 증강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면서 안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자위대 지원자는 지난 10년간 26% 감소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2월 16일 결정한 향후 5년간의 방위비는 43조 엔입니다. 현행 5개년 계획에서 1.6배로 늘려 탄약 외에 장비 부품 부족을 집중 해소할 방침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이는 곧 일본 정부가 유사시 계속 싸울 태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내세운 것이지만 모순되게도 아무리 탄약이나 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사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방위성 및 자위대의 큰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된 지난 2022년은 특히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도 쿨리의 자포는 해상자위대의 말을 빌려 지금은 딱히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예년에는 지역에 따라 편중이 있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모든 지역이 사람을 골고루 채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매체는 여기서 특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현장의 중심이 되는 병사 계급의 불충분이라고 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정원 약 5만 4천 명에 대해 80% 미만의 인원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채용 기준에서도 해당 계급은 항상 젊은이만 모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전체의 40%가량이 임기제 대원이었습니다. 쿨리의 자포는 우스갯소리지만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성 내부에서는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 탑건 매버릭이 히트를 친 영향으로 2022년 지원자가 대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과 함께 적의 기지 등을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거나 사이버 방위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임무는 확대하되 자위대 정원은 24만 7천 명인 채로 유지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병력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과거 2019년까지 통합망요장을 지낸 가와노 가스토시 전 통합망요장, 2008년까지 자위함대 사령관을 지낸 카다 요지 전 자위함대 사령관 모두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려면 최소 30만 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카다 요지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인력은 정말 중요한 문제로 기초부터 무시한 채 아무리 증액에 나서봤자 쉽게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을 만드는 어불성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자위대는 당장은 하나의 긴급 대책으로서 모집 대신 오래된 유인 장비를 퇴역시키고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정원을 육상자위대에서 해상자위대 등으로 대체하거나 업무의 민간 위탁을 진행. 특히 해상자위대가 2022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신형 호위함은 기존 함의 약 절반의 승무원이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 항공자위대 대장 출신이자 현재는 니혼대학 위기관리학부의 교수직을 맡고 있는 요시토미 노조미 교수는 무인화나 민간 위탁 등으로 대응해 정말 필요한 곳에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당장은 지금과 같은 모집난이라도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제 정세는 물론이고 시대를 거듭하면서 싸우는 방법, 기술 등이 시시각각 변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상으로 지식이나 기능, 경험이 요구되고 있다. 핵심은 그것의 질 또한 높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과연 지금의 일본이 유인을 완전히 배척한 채 오로지 무인에만 의지해 앞으로의 예측 불허의 유사시에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매체는 일본이 참여하기로 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방공 시스템인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등과 같이 현대 전쟁은 모든 장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전장이 사이버 공간과 우주 등의 영역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이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원에게는 지금까지의 군사 조직과는 다른 능력, 기술이 필요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그중 모집 대상이 되는 18세에서 32세 인구는 2022학년도부터 28학년도까지 약 75만 명, 38학년도까지 약 262만 명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 자위대는 물론 전 고위 간부를 비롯한 각 언론들은 일본의 저출산 및 고령화, 일본인들의 모순된 안보 의식 등 여러 이유로서 자위대원의 부족 현상을 어쩔 수 없다고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는 곧 일본 정부가 당장은 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완전한 무인화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인데요.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방위비 증액이 그저 돈 모으기에 그쳐 그들이 말하는 일본 방위라는 본 목적에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허망한 꿈에 그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미 이에 대해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일본 정부가 자위대원의 최소 30만이라는 커트라인을 넘어서지 않는 한 일본이 목표로 하는 방위를 위한 증액의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의 혼란을 이유로 일본의 재무장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일본 정부의 무조건 증액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인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흐름도 적지 않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해당 방침이 실패로 이어진다면 이는 그저 단순 예산 탕진에 그치지 않고 일본을 현재보다 더욱 위기로 내몰아 일본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꼽히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붕괴 또는 외세 침공으로 인한 일본 초토화가 현실로 이뤄지는 최악의 실책으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하자면 국제 정세 혼란을 구실 삼아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방위비 증액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수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병사 부족도 심각하지만 유사시 현장에 세울 자위관이 부족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세계 정세의 변화, 개인 정신질환, 다방면에 걸친 임무 증가로 장래를 비관해 조기에 퇴직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파견이나 최전선에서 임무에 제대로 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종종 보인다. 목숨을 지켜 일본을 지키거나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희망하는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최첨단을 목표로 하는 만큼 자위대의 업무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이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메리트를 그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민과 같이 단순 의욕을 앞세운 주장만으로는 진정으로 일본을 지킬 수 없다. 혹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몇 번을 거듭해 생각해보고 있지만 인재가 모이지 않는 현재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걱정이 떠나질 않는다. 국민이 말하는 기회와 정부가 말하는 기회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최근에 자위대는 다른 부처로부터 자신들이 대응해야 할 일을 자꾸 떠넘겨 받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예로 인허가권만큼은 반드시 본인들이 안고 가지만 귀찮은 긴급사태는 늘 자위대에 맡긴다. 그렇다고 현장 지휘를 맡은 자위관은 50대 중반인 것에 이어 이마저도 일회용에 그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위대 퇴직 후 인생을 거의 자기 책임으로 넘긴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래서야 정말로 지원자가 많아져 자위대원 수가 많아지더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일본을 지키지 않을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